네, 자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뭘 볼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자체가 조금은 아래 꼬리를 달고 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좀 확대했지만 물론 어쨌든 지금 막판에 좀 반발 매수 좀 들어왔거든요. 예, 막판에 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미국 증시 선물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뭐 지금 미국 지수의 선물 지수는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1%, 2% 이거 어제 것 같은데 실제로 종합 인덱스는 네, 지금 잘못 나오고 나왔죠. 있는 건 어제의 미국 증시는 아닙니다. 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오늘 새벽 게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존스가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네. 어쨌든 깜짝 놀라가지고. 좌상단도 잘못 나가고 네. 있군요. 네, 좌상단도 오늘 밤이 아닙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좀 잘못 나왔고요. 깜짝 놀랐네요. 예. 어쨌든 아랫꼬리를 달고 반반에서 들어왔던 요인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뭔가 시장의 하락이 장중에는 좀 낙폭이 컸지만 그래도 반반에서 들어왔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었지만 가장 주목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요동을 쳤거든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분기 뭐 유력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 확대가 유력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뉴스 기사에서의 그냥 뭐 메인 그 그림인데 포인트 오프 노 리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돌릴 수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아마 다음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현재 12월 7일 날 어제 기준자로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지만 해외 언론에서 뭐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냐면 우측에 지금 루안스크나 도네츠크 지역의 도시 중에서 바그네크라는 뭐지 딱 거기입니다. 그쪽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되고 있냐면 러시아가 패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전쟁의 장기화가 되고 겨울에 올라갈수록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다시 또 역전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우리나라 보도되지 않았지만 해외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되고 있냐? 지금 저 도네츠크 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3만 명이 러시아군 5만 명한테 포위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아마 뭐 전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전에 한 달 전에 우크라이나 전장상을 보여드렸을 때는 파란색이 우크라이나의 이 세력, 이런 군사 세였고, 그리고 빨간색이 러시아의 그 세인데 많이 줄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기존에는 사실은 저기 아래쪽까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점령하는 지역이 나는데 조금씩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마 이걸로 내년 1분기 때는 이걸로 뭔가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준비를 하자는 거죠. 다만 보겠습니다. 다시 전쟁 리스크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게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자면 나토는 지금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나토 자체라는 그 군사 기구가 러시아한테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묘사를 했고 그리고 뒤에 나오면은 계속해서 언급되는 부분들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핵 보유국들의 충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잇는 경계선의 공군기지에다가 드론으로 폭격을 때려서 러시아군이 3명이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우측에 보시면 미국의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본토 타격한 거에 대해서 규탄을 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보시면은 정황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그런 뒤에서 쉽게 얘기해서 좀 서포팅을 해주는 역할을 미국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블라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뭔가 잔인함을 상기시킬 수 있는 걔네 도발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규탄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한테.
왜 본토를 타격하냐? 빨리 전쟁을 끝낼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거겠죠. 근데 자꾸 우크라이나는 뭐 자국 내에서는 뭐든 간에 물론 뭐 우크라이나한테는 사실은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 영토를 러시아가 침공했기 때문에 우리도 때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백악관에서는 미국에서는 괜히 더 도발을 해서 이 전쟁이 좀 더 잔인하게 장기적으로 변할까 봐 이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으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주목하는 배경이 뭐냐면 다음은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내년 상반기, 그래서 제가 1분기라고 일단은 그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 그에 대한 필요성들을 지금 이 우측에 나와 있는 이 유럽 대서양 통합 장관의 이 여성분이십니다. 네. 스테파니 시나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기사가 나온 거를 제가 번역기를 돌려서 갖고 나온 거든 약간 조금 어문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구문이.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성을 동의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러시아가 사실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토 가입하지 말라. 예,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토와 중간 지점이 우크라이나라든지 벨라루스라든지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자꾸 그 세력들이 자꾸 이제 나토 세력들이 이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토 회원국 현황입니다. 딱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약간의 좀 그 노란색, 약간 예. 살색으로 돼 있고 이제 뭐 이 색깔별로 뭐 이제 옅은 하늘색, 점점 남색으로 진해지는 게 이제 연도별로 나토 국가에 가입한 순입니다. 네. 보시면 뭐 스웨덴, 핀란드는 뭐 아시다시피 나토 지금 가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한 달 전부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의 유럽은 우크라이나라든지 벨라루스 중립국이죠. 이런 몇 개죠. 세르비아, 뭐 핀란드,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나토 군사 기구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뭔가 쉽게 얘기해서 왕따 당할 수 있는 운명에 처한 거죠. 예,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아마 올해 겨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히 이 두 국가가 전쟁을 끝내지 못한다면 우크라이나는 패배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력망입니다. 이게 전력망 지도인데 통상 이제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이전에 소비에트 연방 당시에 이제 독립하다 보니까 그 이쪽 우크라이나 이 동부 지역에 특히 이 제조업이 대목 이쪽 그 도네츠크나 루안스크가 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 수많은 원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촘촘하게 전력망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 육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포위 작전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타격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공군이라든지 미사일로 타격을 하면서 자꾸 이쪽 이 전력망을 파괴시키는 근데 원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타격하는 것보다는 원전에서 이제 전력으로 송출할 수 있는 중계소들 중계기 관련된 지역들 위주로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뭐 북한이 침략을 해가 전쟁이 났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갑자기 통신 서비스가 마비되면 하루라도 만약에 통신 서비스라든지 인터넷이 안 되게 되면 그날은 완전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뭐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쏴줘가지고 어느 정도 통신망을 구축해줬는데 지금 점점 그에 대한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제가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수에 대한 변동성도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예. 바로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유가 다시 뭐 리뷰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 하반기에 150불 간다고 주장했는데 이거 뭐 벌써부터 반토막 나가지고 72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자 다음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유가 생산량을 좀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 그쪽이겠죠. 근데 2위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3위가 이라크, 4위가 뭐 아랍에미리트, 뭐 쿠웨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 러시아가 원유 생산량 전 세계 2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상한선 도입 관련된 부분들도 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겨울을 지나면서 내년 초에 이 원유 유가 생산량의 전 세계 2위의 클래스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가 과연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또 조치를 취할 것이냐. 만약에 나토가 뭔가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모습 보인다면은 또다시 밸브를 잠그려고 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 근데 여기서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사실은 그 특히 이제 뭐 서부 텍사스 원유라든지 뭐 이제 WTI,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 리오프닝 한다고 어제 깜짝 다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가 왜 빠졌을까요? 예. 맞아요. 왜 빠졌습니까? 다음 화면에서 그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것 때문에 빠졌습니다. 최근에 유가에 대한 숏 포지션들의 확대가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지금 다시 숏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보시면 가장 크게 숏이 올라갔던 지역이 바로 살짝 지금 뭐 우측에 약간 여기 튀어나온 부분 보이실 건데 요때가 만약 코로나 팬데믹 때 유가 마이너스 들어갔을 때 이때였고 최근 우측은 이제 최근 거거든요. 최근에 숏 포지션이 확대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유가도 이제 1월물, 2월물, 3월물이 있는데 대부분 숏 포지션이 만약 유가가 장기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시카고 거래소에서 내년 3월이라든지 5월분까지 숏을 많이 때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이 있고 오히려 지금 1월물까지만 숏 포지션이 많습니다. 미결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가가 많이 밀리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정말 중국에서 리오프닝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그렇다면 유가가 뭐 물론 예상입니다만 16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유가의 상승 전망 여전히 고수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뭐 저는 뭐 일단은 그 도화선이 내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뭔가 전선이 확대되면서 그러면 러시아가 또 다시 한번 잠그는 계기가 나오면서 그걸로 촉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긴 시간을 계속 뭐 어찌 보면 이제 남의 나라 전쟁이잖아요. 이게 전쟁 상황이라는 게. 근데 그것까지 다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보여드렸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최근에 자국 원유 가격에 고정 가격을 매기거나 최대 할인율을 정하는 유가 하한제를 검토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워낙 다른 나라에서 원유 가격 상한제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화가 나서 러시아는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런 소식들도 나오면서 보여주셨듯이 숏 포지션도 좀 늘어났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국제유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 아마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살펴봤고 저희 마켓타이밍 모델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9개의 모델을 9시간마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당연히 유가를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유가에 대한 마켓타이밍 모델을 보겠습니다. 결과는 한 달치네요. 먼저 12월입니다. 12월에 유가는 방향 강도와 편입 강도는 없습니다. 1월 달이 방향 강도 50에 편입 강도가 80이고요. 2월 달이 편입 강도가 100%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모델의 결과에 따르면 이게 뭐 완벽하게 뭐 맞아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근거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일단은 이번 달은 뭐 이대로 뭐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꺾이는 추세가 이미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월부터 이제 급격한 뭔가 반향 전환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향이 전환이 되면 1월과 2월까지 이 패닉에 대한 강도, 뭔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강도가 1월, 2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뭔가 주목하는 계기가 뭐냐면 유가가 이렇게 1월부로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다시 뭐 90불, 100불 넘어갈 수 있는 계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국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이제 모델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내년에 1월, 2월 달에 또 이 시간에서 과연 그렇게 일러갈지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좀 이렇게 도달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12월 달에 하방 압력은 이어지나 크게 이제 더 이상 빠지는 것보다는 그냥 저점만 다지는 부분들이 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모델 결과도 보셨다시피 내년 1월 달에 급격한 전환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상으로 12월 달 WTI 유가가 82.36불로
12월 30날에 종가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 1월 랠리,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뭔가 좀 예. 그렇다면 네. 매니저님, 1월부터 국제유가가 랠리 가능성이 있다. 2월 달은 패닉 강도가 100%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한 유가가 얼마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은 가장 앞서 말씀드린 게 이번 달에 82불 위로 종가를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그 미치면은 그게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유가라는 게. 그래서 82불 위로 종가 12월 달에, 그러니까 12월 달이고 연간 종가가 마무리되는 게 12월 말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2불 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1, 2월 달에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지정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격화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뭐 다시 100불 넘어가겠죠.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계기는 이 전쟁에 대한 부분 유가가 고착화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반기에 제가 150불, 160불을 콜을 의견을 드리는 거는 바로 중국부터 시작되는 시장이 다시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경기 재개. 근데 여기서 뭔가 누군가가 탁 건드려가지고 100불 위에서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한 번 이제 계속해서 경기 재개 분위기를 완벽하게 돌아선다면 수요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공급 대비해서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유가는 100불 위에서 고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반기에는 유가가 올라가는 여기는 부정적인 요인은 올라가지만 하반기에는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는 게 시장이 뭔가 좋아지는, 경기가 좋아지는 호황 관련된 부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필요해서 빨리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키포인트로 두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달, 그리고 이번 달이 끝나는 게 올해지 않습니까? 82.36불 종가 위에서 끝나는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고객분들을 관리해드리고 있지만 저는 내년부터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미국의 화석 에너지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다시 한번 재편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국제유가 같습니다. 상승을 보고 화석 전통 에너지에 투자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주식 시장과도 연결이 되는 아이디어입니까?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솔직히 SOE라든지 이런 종목 GS 있지만 조금 이제 많이 못 올라가더라고 이상한 지수 연동을 받아서.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 이거 말씀을 드리면 네.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가에서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법칙이 있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웬만하면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간에 날씨 기후 변화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주기거든요. 그럼 언제 가느냐? 2월 말이나 3월부터 차라리 신재생 에너지를. 그러니까 3월에서 10월까지 가장 신재생 에너지가 실적이 잘 나오고 수주도 제일 많이 받는 시즌이기 때문에 공략하려면은 조금 따뜻한 봄이 올 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공개 방송 혹시 계획이나 어떤 새로운 정보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오늘 없고요. 오늘 진짜 많은 얘기를 드려서 오늘 뭐 중간에 보다가 시장 코멘트 넉색 밴드에다가 여러분 엠뱅어디 검색하시면 무료 가입 가능하시니까요. 코멘트 듣고 싶으면 무료 밴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NBN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